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드디어 내일 새벽에 FOMC 금리 결정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금리 발표 직후에 두 번의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준의 금리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약세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 증시 같은 경우도 1%에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000달러를 가까스로 지키고 있고, 이더리움은 1,30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리플이 9% 넘는 상승을 하면서 독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업비트 기준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리플의 가격이 현재는 580원을 보이고 있는데 최고가로는 595원까지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보라색 구간이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약세장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이 600원은 뚫고 한 700원, 800원대에서 놀고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주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아무튼 다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럼 과연 오늘 연준이 금리를 75bp, 100bp 중에 몇 bp의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5bp의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100bp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해 보여요. 아마 그렇게 되면 미 증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내일 오전에 장이 열리면 코스피 할 것 없이 다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100bp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좀 과도하다라는 인식을 줄 것이고,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도 100bp 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5bp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75bp의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를 반드시 잡겠다라는 그런 일관적인 시그널을 주기에도 충분하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패드워치의 예상을 봐도 100bp의 금리 인상은 18%인 반면에 75bp의 금리 인상은 82%로 확실히 우세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건 이 금리가 75bp냐 아니면 100bp의 금리 인상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떨어져요? 아니면 올라요? 이거 아닐까요? 그럼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에 100bp의 금리 인상이 된다면 시장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가능성이 높은 75bp의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75bp의 금리 인상으로 발표를 할 경우에 이미 이달 초에 지난 8월에 CPI를 발표했을 때 그때 큰 하락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22,0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2만 불을 깨고 18,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의 하락으로 75bp에 대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5bp의 금리 인상은 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이유로 반등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 발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파월의 연설이에요.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 금리 결정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 금리 발표 후 30분 뒤에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때 파월이 연설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 발표 못지않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그렇다면 이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고 또 경제 전문가와 각 기업의 CEO들이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해왔어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고용의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견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실업률 하나만 봐도 완전 고용에 해당하는 실업률이 4%인데 지난달에 3.7%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연준이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바로 이 기사 제목처럼 말이에요. 보시면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만 큰 연준, 물가 못 잡고 경기 잡나 해가지고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가장 최악은 물가를 못 잡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와버리는 것이에요. 이 연준 입장에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둘 중에 어떤 게 더 급할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더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연준이 쓸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 돼버려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물가 상승은 지금처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금리를 올렸다가는 시장에 돈이 부족해져서 경제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경기 침체가 왔다고 다시 금리를 내렸다가는 시장에 돈이 다시 공급되니까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진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그 시그널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아두고 추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 카드를 조금씩 쓰면서 이 돈줄을 좀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뭐 연준이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든 그들의 최대 목표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3시에 금리 결정을 할 테고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당연히 파월이 금리 발표 직후에 미 증시의 움직임을 볼 거예요. 그런데 금리 발표 직후에 너무 시장이 낙관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면 아마 파월의 연설은 좀 더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발언 수위를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연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CNBC 미 연준은 주가 하락을 원해 우량 기술주도 버티기 힘들어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 제목처럼 연준은 주가 하락보다 더 급한 것이 인플레이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고 다시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100bp 발표를 한다면 무조건 떨어질 텐데 75bp의 발표를 하면 그 75bp에 안도하며 오를지 아니면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시장이 위축해서 떨어질지 정말 둘 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면 뭐 선물이나 뭐 단타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위아래의 움직임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내 포지션을 늘려가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아마 우리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결론은 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나 3시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자요. 왜냐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확인을 해요. 여러분도 전반적인 경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만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제가 주요 경제 이슈들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